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매니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택스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스택스 관계자도 아니고 전문 트레이더도 아닙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똑같은 개미 투자자 중 한 사람이며 현재 스택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내용은 스택스 측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며 제가 따로 스택스 코인에 대해 공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고 투자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습니다. 스택스 코인에 대해서는 현재 홀더가 아니시더라도 여러 방면에서 내용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SEC에서 승인한 유일한 증권형 코인이라는 것부터 비트코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접목한 코인이라는 내용은 영상이 담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스택스 코인의 가치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 생태계에서의 스택스. 스택스 프로젝트는 2013년도에 시작을 하여 올해로 18년 차를 맞는 프로젝트입니다. 8년 이상이 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 2008년도에 시작한 비트코인, 2011년도에 시작한 최초의 알트코인인 라이트코인, 2013년도에 나온 도지코인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스타트업의 설립 연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연차별로 계산하게 되는데 1에서 3년 차를 초기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고 3에서 7년 차를 도약기라고 부르며 다른 말로 이 기간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스타트업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하는 시기인데 이때 상품의 시장성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은 굉장히 어려우며 많은 스타트업이 이 시간에 폐업을 하고 맙니다. 3에서 7년 차의 스타트업이 시장성을 인정받아 성공하지 못하거나 투자를 받지 못한다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에서 7년 차가 되는 기간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코인들이 3년 만에 사라지는 것을 많이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최근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에서도 성장성이 없는 코인들을 수시로 상장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코인들 중 대부분은 3에서 7년 차가 되는 죽음의 계곡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이더리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015년에 탄생하게 된 이더리움은 올해로 딱 7년 차가 됩니다. 이더리움이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와 NFT 거래, 디앱에서 쓰이고 있긴 하지만 스타트업 관점에 봤을 때는 아직 죽음의 계곡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느린 전송 속도와 비싼 가스비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생겼고 특히 작년 2021년도에는 레이어 1 전쟁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두각을 보였습니다. 바이낸스 체인, 솔라나와 아발란치가 그 예시입니다. 중요한 점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게 되면 그 스타트업은 시장성을 입증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 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벤처 캐피탈들은 죽음의 계곡을 지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발자들 또한 새로운 프로토콜이 아닌 기존의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스택스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의 철학을 지킨다. 비트코인은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느리고 무겁지만 그만큼 가치가 마음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코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초창기에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 인터넷 프로토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OSI7 등을 비롯하여 어떤 프로토콜이 인터넷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TCP/IP가 인터넷에 있어 기준이 되는 프로토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TCP/IP에 대한 개발과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립된 프로토콜은 기준이 되어 더 이상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블록체인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환경과 보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스택스 백서에서 왜 스택스가 비트코인을 선택하게 되었고 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하였는지에 대해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택스는 비트코인을 블록체인의 표준으로 보고 있고 최대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존하는 형태에서 비트코인을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철학을 가장 잘 지킨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가장 느린 프로토콜이지만 가장 문제가 없는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솔라나가 빠른 프로토콜이긴 하지만 체인상의 문제가 생겨 몇 번의 동결이 있었음에도 이더리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두 개의 체인 모두 느리고 무겁기는 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프로토콜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는 레이어 1 프로토콜 전쟁의 서막이 열렸으며 2022년에는 이러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등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등장하고 있으나
모든 블록체인의 표준이 되는 비트코인도 스택스를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동을 시작하게 하고 이러한 레이어 1 전쟁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레이어 1 전쟁에서도 비트코인이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적인 코인.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켜 비트코인은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에너지보다 매우 적은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비트코인 채굴이 친환경적 에너지로 채굴되고 있다는 점도 반박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회장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마이닝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친환경 에너지를 56%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는 유럽이나 독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 하나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실제로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에서는 아직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화석연료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작업증명 방식으로 활용하여 채굴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또한 작업증명으로 채굴을 하고 있어 이 모든 코인들을 다 합쳤을 때는 코인이라는 것이 비환경적이라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택스만큼은 이러한 작업증명 방식에서 벗어난 전송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택스 코인을 채굴 시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 비트코인에 의해 채굴이 되므로 기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에너지를 재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택스 채굴자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소모시키면서 스택스 코인을 채굴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모된 비트코인은 스택스 코인을 스테이킹한 홀더들에게 보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스택스의 가격이 높게 된다면 스택스 채굴자들은 기꺼이 비트코인을 소모시켜 스택스 코인을 채굴하게 될 것이고 스택스 홀더들은 더 많은 스택스를 스테이킹시켜 스택스의 가치를 높이게 되므로 비트코인과 스택스 두 코인의 가치를 모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몇몇 스택스 채굴자들은 단순히 채굴만 하지 않고 채굴과 동시에 스테이킹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스택스의 두 개의 코인의 가치를 모두 높이게 될 것입니다. 스택스 코인의 이러한 정송증명 방식은 기존의 작업증명 방식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코인을 생성해내는 방식은 차후 많은 등장하게 될 코인들에 쓰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의 표준이 되었던 것처럼 스택스는 채굴 방식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택스는 이미 SEC에서도 증권으로 승인을 받은 코인이며 미국 뉴욕 코인을 채굴하는데 쓰이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SEC에서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며 많은 기업과 국가기관들이 스택스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